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민 통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19대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초 일정보다 약 6개월 가까이 당겨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종전의 선거가 진보와 보수로 이분화되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50일이냐 49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선거 구도가 다자 구도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이번 대선 누가 되어도 좋다. 한마디로 꽃놀이패와 같은 형상입니다. 보수 쪽은 큰 고민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선돼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후보 싫어서 안철수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TV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별로 반기지도 않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입장 취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많은 보수층이 이탈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 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쪽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어떻든 이번 대선은 보수 쪽에서 보면은 후보가 갈리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판 후보 단일화 문제와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돼도 국민의 50%를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여소야대 정국이 분명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국회 의석수를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119석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이 93석이고 안철수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39석입니다. 5월 9일 대선이 끝나면은 준비기간 없이 바로 5월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습니다. 당장 총리, 장관 인선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걱정입니다. 인사청문회 그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청문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총리, 장관 임명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기간이 3개월, 6개월, 때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되돌아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여와 야로 갈려서 서로 싸웠습니다. 여당이 얘기하면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콩을 콩이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반대부터 하고 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부고속도로 문제 아닙니까? 당시 야당에서 경부고속도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여당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다수당이라고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은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맞섰습니다. 때도 쓰기로 했습니다. 막말,
삿대질, 주먹까지 오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TV를 애들이 볼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당이 밀실에서 단독으로 방망이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런데 이 법 한마디로 이상한 법입니다. 세계 어디도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헌재에서 이런 것 위헌 판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집권당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 상대방 탓만 했습니다. 서로 내 탓이 아니라 전부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조임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조임금은 조선 27명의 임금 중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일을 잘한 성군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조임금은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 1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TV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 보았지 않습니까? 자객들이 왔을 때 홍구경이가 맞고 또 어려운 그 위기에 홍구경의 기지로서 정조임금 살린 그 드라마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기관은 노론벽파 차지였습니다. 심지어는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정원에서도 전부 노론벽파였습니다. 심한 얘기로 노론벽파의 끈아풀이 성정원 비서실까지 있은 겁니다. 정조임금이 봤을 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세상은 온통 노론벽파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대단한 여소야대 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임금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노론벽파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정조임금조차도 노론벽파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거창한 거 아닙니다. 주요 자리에 시파도 안 치고 벽파도 안 치고 고루고루 인사한 겁니다. 그리고 벽파의 영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야당 대표에 해당되죠. 벽파의 영수를 수시로 만나고 국정을 함께 풀어갔습니다. 도움을 청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또 양보할 것은 가감하게 양보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난국에서 조선 후기에 문화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해답이 없느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만이 해답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도원 국민이든 돕지 않은 국민이든 선거 과정에서 지지했던 정당이든 반대했던 정당이든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만이 길입니다. 이 통합에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통합의 리더십 거창한 거 아닙니다. 솔직해지고 진정성 보이면 됩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먼저 야당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진정한 정치적 동반자로 삼아야 됩니다. 야당을 국정의 바깥으로 내몰지 말고 야당을 국정의 중심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상대방 얘기 들어야 됩니다.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얼마 전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떠나면서 떠나는 자리에까지도 국민적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왜 저런 대통령 안 나오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운동도 함께 하고 함께 얘기를 듣고 야당의 얘기가 오르면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 시에도 야당의 상임위원장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다음 대통령 어렵지만은 정조임금처럼 오바마 대통령처럼 하십시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 잘못하면은 국민 통합 안 됩니다. 벌써 소문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누구가 무슨 장관이 된다는 소문들이 나돕니다. 같은 편이라고 또 선거에 도왔다고 자리를 준다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최고의 인재를 골라서 임용해야 됩니다. 지역, 정당, 종파 초월해야 됩니다. 호남이면 어떻고 영남이면 어떻고 충청이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떻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 잘못하면 국민 통합 안 됩니다. 어떻든 저는 이번 주제처럼 국민 통합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새로 출범하는 19대 대통령, 국민 통합 이루는 훌륭한 대통령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